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세상에는 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류, 뭐 있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여자, 남자, 또요? 선생님 부정적이죠? 목소리가 지금.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네. 근데 오늘 좀 냉소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이와 어른! 뭐라 물어봐, 그런 걸. 좀 이런 분위기네요. 저는 세상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제 책을 3분과 혜민 스님의 책을 3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프다는 사람하고 많이 아픈데 안 아프다는 사람. 즉, 이렇게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두 분이 완전 다르시거든요. 외모도 다르시고 음식 성향도 다르시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안 좋아하고 아빠도 엄마를 안 좋아하고 그건 같네요. 자, 그건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요 조금 아픈데 엄청 아프다는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한 대에 15만 원짜리 주사를 자주 맞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연병할 놈이라고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연병할 놈이 얼마를 살다 뒤진다고 저걸 맞냐는 거야. 자식들이 보내준 피 같은 돈으로. 근데 저희 엄마는 많이 아픈데 안 아프다는 스타일이에요. 포프리쇼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조금 손목을 다쳤다고 말씀드린 게 몇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손목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하지를 않아요. 이 오른쪽 손목이.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한 지가 한 거의 2개월에서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최근에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원래 그 전에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약을 받아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사람을 다루는 일을 사람에 대한 직업을 가지시는 분은 저 다 알아요. 솔직히. 그분들 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본다고요.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계속 저를 분석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자가 되시고 싶으셔서 여기 오신 분은 계속 적으면서 저를 봐요. 제 컨텐츠 딸라고. 어디서 딸라고 남의 노하우를 말이야. 지금도 딸라고를 썼을 거예요. 딸라고. 요런 말을 써줘야지 사람들이 웃는구나. 강의의 기법이구나. 쟤는 주로 욕을 많이 하고 비속어를 쓰는구나. 비속어, 별표 딱 이렇게 쳤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직업이 사람에 대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유난히 싫어하는 게 불친절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솔직히 저 병원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 뉘앙스도 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목소리하고 이런 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담하는 중에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목이 다쳤겠죠. 다쳐서 왔는데 다쳤겠죠.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엑스레이는 아직 안 나와요. 일단 보시고요. 염증인지는 모르겠고 의사도 다 모릅니다. 예. 제가 쌍놈 진짜 확 쳐가려 진짜. 나 그런 말 들으라고 왔냐? 나도 오늘 강의 빼고 왔는데. 이러지만 전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네, 선생님,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프리쇼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그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그걸 또 제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건지, 그 정도 얘기는 나도 하겠다. 도대체 해주는 말이 뭐가 있냐? 뾰족한 말도 없고.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라는 말도 되게 불친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또 계속 이게 아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또 그분인 거예요. 네, 그 샹놈 새끼였는데 어떻게 너무 아프니까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1시간. 제가 거기에서 디스크 시술 받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제 물리치료 이거 그때 디스크 시술 2번 하고 이제 저랑 안면이 있고 또 제 강연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친절하게 막 이렇게 병원 의사 선생님을 같이 깐 거예요. 이렇게 그 선생님, 그 새끼 짱놈 새끼예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막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 너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까고 정치인도 까고 막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약 처방받은 걸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80%가 나와버린 거예요. 약을 한 번 먹었는데요. 그리고는 제 2달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2달 동안 이게 손목을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는 왜 나는 이 약을 한 번 먹고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될 일을 이때까지 버틴겼을까? 2달을. 거의 3달 가까이. 그리고 저는 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얼른 뭘 하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이런 부위 아픈 거는요. 아파서 2, 3일 지나면 의사한테 가세요. 병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좋아지고 나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아픈데 치료를 안 받았을까?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나는 좀 아픈데 병원 잘 안 간다는 스타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픈데도 병원 잘 안 간다. 네. 근데 이분들의 지금 보통 얼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 이렇게 드세요. 병원 뭐하러 가? 난 항상 그냥 민간요법 된장 바르는 거야. 몸이 안 좋아. 다 면역력으로 나아야 돼. 이런 분이 있다고요. 나는 조금 아프면 얼른 병원 간다. 내가 보기에도. 근데 이분들의 지금 얼굴 표정이 되게 허약해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저요 저 능계로 자주 맞아요. 피곤해도 막 비타민C 넣어가지고 막.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진짜 생각을 쭉 적어봤어요. 밤에. 첫 번째는 저는 좀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일에는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거에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포프리쇼는 상당히 남한테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심리적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제가 그걸 저한테 못하고 쑥스러워하니까 남한테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결핍이 낳은 무언가죠. 그러니까 소통을 얘기하게 된 건 불통이 오래돼 봤으니까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봤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짜증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그런 분이 많이 왔네요, 지금. 좀 지식은 있는데 짜증이 많으신 분이 오늘 오셨네요. 네,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렇게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되게 막 잘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3번째는 난 왜 병원을 안 가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병원에서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의료진과 그 스태프들에게 상처를 받고 뭔가 내가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아프지 않은 이상은. 그 외에도 뭐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약 2번 먹고 물리치료 1번 받으면 80% 좋아질 현상을 이러저러한 제만의 핑계와 타당한 이유로
안 가고 나서 저는 3달 가까이를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음식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살이 계속 빠지고 원래 무슨 다음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얼굴 살을 찌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이 있는 여성분들 팔 다쳐보세요. 좋거든요, 여러분. 물론 팔이 다쳤는데도 계속 살이 안 빠지는 건 삶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에요. 아픈데도 소화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음식이 땡기는 거는 진짜 어떤 삶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원래 음식을 잘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뭘 먹으려면 막 운동을 하고 그때 그 배고픈 맛에 먹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볼살이 빠지더라고요.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사람이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며칠 전에 철도공사 강연을 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른들은 공짜래요. 근데 그걸 왜 공짜로 하냐면요.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이 됐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돈이 있건 없건 돈을 되게 아껴 쓰는 분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 어머니나 할머니 중에서도 돈이 있는데도, 건물이 있는데도 이렇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 있죠? 저 소개해 주세요. 저 소개해 주세요. 저 소개받고 싶어요. 그 어머니랑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뭐 투자도 받고 뭐. 근데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도 잘 안 타시고 택시를 타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신 거예요. 왜? 지하철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철도공사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돈도 중요하지만 60 이상 5세 되면요. 자꾸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야 건강해지신다는 거죠. 정신도, 육체도. 오늘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 혹시 계세요? 한 분. 어머니 2분. 또 계세요? 2분 계신 거죠? 건물 있으세요, 어머니?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일단 사인 CD 꼭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여기 온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어르신들이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젊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러져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제 지나가는 또 할아버지도 보고 또 좋은 퍼포먼스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래저래 다 좋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돌아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거의 제가 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 기분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가 큰 병이 난 게 아니라 불편함으로 생긴 제 내적, 외적 손해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짜증이 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면 좀 짜증 내는 분들 있죠. 네. 그리고 뭐 직원들이 뭐 못해도 그걸 왜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미래가 없어. 나 몇 번을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짜증이 안 날 때는 그거 한 번 하라 그러면 좀 해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짜증이 저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애한테도 더 짜증내는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짜증내고 양심 있는 엄마는 미안해 애한테. 그쵸?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은 엄마는 아니야. 후라이드나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마음도 헛헛하고. 아줌마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헛헛해서 먹은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고. 아주머니들 맞죠?
맞긴 뭐가 맞습니까? 그냥 음식 탐이 심하셔가지고 잡수신 거잖아요. 이걸 핑계로. 저도 그런 눈치 없는 놈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요, 전 최근에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많다는 걸 좀 알았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애한테 뭐라고 막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